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서둘렀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정신없이 일에 빠져 살았고 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인연을 만나는 동안 초반에 바짝 열심히 데이트를 했고 그 후로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한 달에 2-번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지난번에 우리 삼청동에서 수제비 먹었을 때 만났던 친구 기억나지? 자기 대학 동창이라던? 다음 주에 아들 돌잔치 한다고 연락 왔더라고. 자기도 같이 오라던데? 그때 아내분 만삭이더니 벌써 애기 낳고 돌잔치 하는 거야? 시간 진짜 빠르다. 난 못 갈 것 같은데. 자기만 가도 괜찮지? 남편과 저는 2살 차이였는데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하는 걸 보니 남편 딴에는 좀 초조했나 봅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일에 열중하는 것도 존중해줬기에 별다른 말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결혼 다녀오는 길이라며 술이 많이 취해 예고도 없이 집 앞에 왔더라고요. 자기야, 나도 결혼하고 싶다.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 당당한 아들 되고 싶어. 여태 그런 말 없다가 갑자기 왜 그래? 계속 자기 눈치 보느라 참고 있었던 거야. 사실 나는 좀 힘들었거든. 동생 놈이 나보다 먼저 결혼할 때 솔직히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엄마가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 요즘도 나만 보면 한숨 쉬시고 엄마도 엄마지만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하자는 거야? 프로포즈 같은 건가?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안 해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 결혼 때문에 일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나 나나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만일 결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남자라 생각했기에 그래 미뤄봤자 뭐하냐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해버리자 했었어요. 남편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동생네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이상했던 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름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시동생 아내, 그러니까 동서가 저를 유난히 재고 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 회사는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예요? 키가 나보다 작아 보이는데 솔직히 160 안 되죠? 쌍꺼풀은 수술하신 거예요? 얘는 대체 뭐 하는 앤가 싶을 만큼 당돌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초면에 뭘 그런 걸 물어봐. 뭐 어때? 이제 우리 식구 될 건데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 일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작정하고 이직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키는 162고 쌍꺼풀은 원래 있던 거예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아무리 시집이 좋아도 악당은 한 명씩은 다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동서가 악당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 겪어보니 진짜 악당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침 초복날이었는데요. 회사 근처에 엄청 유명한 삼계탕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삼계탕을 포장해서 시댁에 들렸어요. 복날이라 들렀어요. 이 집 삼계탕이 맛있길래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포장해 왔어요. 삼계탕이 맛있어봤자 닭이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니? 그 사람도 지금 퇴근해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래요. 동선에는 아까 낮에 전화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전화 왔다. 복날이라고 걔네 친정에서 사위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몸보신 시켜준다고. 걔네 친정은 진짜 대단해.
솔직히 요즘 복날이라고 사위까지 챙기는 집이 어딨니? 결혼할 때도 부족한 거 없이 다 챙겨주더니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지 몰라. 니네 친정에서는 별 얘기 없었니? 그때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본격 10월드라는 건가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낮에 엄마한테 전화 드렸는데요. 시댁 부모님부터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게 도리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삼계탕 꼭 사드리라고 하시던데요. 사실은 뻥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딱히 복날 같은 거 안 챙기거든요. 그리고 삼계탕이 뭐 얼마나 대단히 맛있겠냐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걸 남김없이 싹싹 비우셨어요. 아, 맛집이라더니 이건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삼계탕이랑은 확실히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어차피 찹쌀이랑 인삼 대추 넣고 끓이면 다 이 맛이지. 한 마리 남았는데 아버님 더 드시겠어요? 예, 네 신랑은 입 아니니?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며. 얼마나 배고프겠어. 너는 평소에도 이렇게 네 신랑 먹는 거 무시하고 그러니? 뭔가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 잡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꼬투리 잡혀도 할 말 없죠. 하지만 전 분명 잘못한 게 없었기에 아무리 시어머니 앞이지만 딱히 기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 삼계탕 안 먹잖아요. 어머니 모르셨어요? 치킨하고 닭도리탕은 먹지만 삼계탕은 입에도 안 돼요. 아이, 당신은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몰라. 30년을 넘게 데리고 살았으면서 걔 삼계탕 안 먹는 거 나도 알아. 뻘쭘해진 시어머니. 하지만 호락호락 넘어갈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럼 네 신랑 밥은 어떡하니? 넌 딸랑 삼계탕만 사온 거야? 신랑 먹을 거는 안 사오고? 급조한 드접이 치고는 참 허술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어머니가 집밥 해주기로 하셨다던데. 내가? 내가 언제?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하도 커서 밖에까지 다 들려. 누가 들으면 며느리 잡아먹는 줄 알겠다. 내가 무슨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 알았고 밥 좀 주세요. 나 엄청 배고파. 밥 아직 안 했는데 남은 밥도 없고. 뭐? 엄마 밥 먹고 싶다고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있는 반찬에 밥만 주면 되는 건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결국 그날 남편은 배고픔을 못 참고 족발을 배달해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날선말은 계속됐어요. 이건 사온 거니? 아니면 얻어온 거니? 저희 외삼촌이 양봉 사업을 하셔서 꿀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병 챙겨서 시댁에 갖다 드렸는데요. 친정 삼촌이 보내주신 거라고? 딱 봐도 잡꿀이네. 나는 먹는 꿀 따로 있다. 지난번에 둘째가 뉴질랜드 여행 다녀오면서 좋은 걸로 사다 줬거든. 그거 먹은 다음부터는 싸구려 꿀 못 먹겠더라. 이거는 도로 갖고 가서 너나 먹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늘 태클을 걸고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시집 스트레스는 명절에 정점을 찍었죠. 음식 준비하러 언제 올 거니? 미리 왔으면 좋겠는데. 연휴 시작 전날 퇴근하고 바로 가려고요. 퇴근하고 오면 다 저녁에 올 텐데 좀 일찍 올 순 없어? 전에 남편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은 제사도 차례도 안 지내는 집이라 명절 음식 거의 안 한다고요. 그래서 동생네는 명절 연휴 맞춰 자주 해외여행 간다고 했거든요. 명절 음식 손 많이 가는 거 알잖니?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데 나 혼자 준비할 순 없잖아. 동서는요? 이번엔 여행 간다는 말 없던데요. 걔는 걔고 너는 너잖아. 방금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데 혼자 해야 되냐고. 근데 갑자기 동서는 동서고 저는 저라니요. 정확히 무슨 뜻이신지.
말문이 막힌 어머니는 또 잠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동서랑 따로 얘기해 볼게요. 끊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명절 음식을 하신다고요? 여태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상하네. 어머니 음식하는 거 싫어하셔서 명절마다 외식하고 배달해서 먹고 그랬어요. 맏며느리 들어왔다고 명절 기분 내고 싶으신가 보네. 어쨌든 난 퇴근하고 갈 건데 동서는 언제쯤 올 수 있어? 난 안 되는데. 그날 페디큐어 예약해놨어요. 동서는 애당초 명절 음식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얼굴 도장만 찍을 생각이었던 거죠. 형님이 정 그러시면 페디큐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하지만 당일 동서는 밤 10시가 다 돼서 오더군요. 너는 늦었는데 뭐하러 와? 볼일 봤으면 그냥 집으로 가지. 형님이 늦게라도 오라고 하셨어요. 일 있는 애 굳이 오라고 할 건 뭐 있니? 그냥 너랑 나랑 대충 하면 되는걸. 대충이라뇨. 어머니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모처럼 하는 명절 음식이니까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 각별히 신경 써서 하는 중인데요. 어머니는 늘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말과 동서랑 같이 있을 때 하는 말이 달랐죠. 뻔히 보이는 패턴이었기에 제 입장에선 오히려 상대하기 수월했어요. 그럼에도 애꿎은 트집과 끊임없는 동서 사랑을 표출하시더군요. 제가 잡채를 하기 위해 당근을 썰고 있었는데요. 형님, 그걸 왜 일일이 손으로 써세요? 채칼로 밀면 간단하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좋은 기계 놔두고 왜 저 고생인지 모르겠다. 답답하게. 어머니는 잡채 만들 때 채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흐물흐물해질 텐데. 되도록 손으로 썰어서 볶는 게 식감도 좋고 비주얼도 좋지 않을까요? 신경 써서 하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어머, 나물 무칠 때 소금을 넣어야지 왜 간장을 넣으세요? 간장을 넣는다고? 얘가 정신이 없네. 거기에 왜 간장을 넣어? 형님이 음식 거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간장은 국 끓이고 국물 낼 때나 쓰는 거 아닌가? 나도 그거 아는데 나트륨 섭취 때문에 소금보다는 간장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버님 혈관약 드시잖아. 되도록 덜 짜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너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누가 봐도 둘째 며느리 편애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예쁜 며느리가 있고 덜 예쁜 며느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티를 낸다는 건 난 네가 싫다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넌 왜 화장을 안 하니? 손톱은 늘 그렇게 바짝 깎고? 여자는 꾸며야 되는 거야. 매니큐어 한 번 바르는 걸 못 봤네. 이제 전 매니큐어 안 바르고 맨손 내놓고 다니면 빨개 벗고 다니는 기분이던데. 형님 돈 아끼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요. 제 앞에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늘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동서는 죽이 엄청 잘 맞더군요. 제가 원래 화장하고 매니큐어 바르는 거 싫어하기도 하지만 음식 만드는 날 매니큐어 바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식초 같은 경우엔 손톱에 닿으면 매니큐어가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형님도 참, 비닐장갑 있잖아요. 그거 끼고 하면 되죠. 동서, 아까 숙주나물이랑 도라지 무칠 때 맨손으로 하지 않았나? 아이, 그랬나? 수더분한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며느리라 욕한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어쩜 너는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그렇게 말로 이겨먹으면 기분 좋아? 이겨먹다뇨. 동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손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명색이 명절인데 넌 빈손으로 온 거니? 둘째는 아까 용돈 봉투 줬는데. 너희는? 명절 용돈은 그 사람이 드릴 거예요.
양가 부모님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부부가 많이들 싸우길래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얼마를 드리든 상관 말고 각자 알아서 주는 걸로요. 그게 편하잖아요. 시어머님 사랑을 받고 싶단 기대는 버렸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저도 노력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트집 잡으려 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어쩌면 동서가 중간에서 괜히 이간질 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동서에게 딱히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게 없었고 재벌집에 시집온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며느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쉬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며느리 되겠다는 생각은 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는 법인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무슨 소리야? 늘 이상한 걸로 트집 잡고 보란 듯이 대놓고 동서만 예뻐하시더라고. 아이, 그거야 재수 씨가 먼저 시집 왔으니까 그동안 정이 쌓여서 그런 거겠지. 그런가? 그럼 나도 몇 년 지나면 예뻐하실라나? 내가 볼 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려있지.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겨. 혹시 내가 뭐 실수했는데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어머니께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냐? 괜히 마누라 편드는 것 같잖아. 편? 내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재수 씨가 예쁠 만도 해. 내 동생 처갓집 돈으로 사업하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나도 당신 사업자금 대줘야 하나? 누가 그러래? 아무튼 난 몰라. 고부 갈등 같은 건 알아서 해결해. 참 유치했습니다. 돈 많은 집 며느리라서 예뻐한다니. 또 그걸 당연하다는 듯 티낸다는 사실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답이 없단 걸 알았기에 다시는 이 일로 투정 부리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속 좁게 구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잘했다면 저도 노력했겠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얼마 후 친정엄마 생일이라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에겐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세종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거든요. 오빠네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난 요즘 러닝 시작했잖아. 건강검진했는데 체지방이 너무 높다길래 밤마다 아파트 단지 2바퀴씩 돌아. 그래서 한 달 만에 7kg 빠졌어. 자네는 운동 좀 해?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건강 잘 챙겨야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모르거든. 술 좋아하지? 뭐 전에보다 배가 좀 나와 보이는데? 그런가요? 야식을 좀 줄여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결심했어. 우리 아버지 평생 건강관리 안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건강 좀 챙기자 마음 먹었지.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아버지는 혈압이 좀 높으신 거 말고는 괜찮으세요. 뻔하디 뻔한 얘기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모처럼 만난 매제에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무슨 소리야? 왜 내 건강, 우리 부모님 건강을 신경 쓰냐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남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야. 마치 내가 불효자인 것처럼 말하잖아. 어련히 알아서 할까? 고작 건강 챙기라는 말 하나 갖고 이러는 거야?
내가 자기 어머니랑 자기 재수한테 들은 얘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기절하겠네. 여자가 돼서 매니큐어 왜 안 바르냐? 너희 외삼촌 꿀은 싸구려 잡꿀이다. 너희 친정에서는 왜 사위 안 챙기냐? 퇴근 때까지 있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시댁 가서 음식 만들어라. 아유, 알았어. 그만해. 아무튼 자기 오빠한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똑같이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 정도 잔소리조차 안 들으려면 자기나 나나 앞으로 시댁이나 처가에는 못 가겠네.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양보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시댁이든 남편이든 저와 우리 집에 대해 존중이란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와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그때마다 본전도 못 찾게 되니 남편과의 대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양쪽 집이 엮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부부 둘이서 잘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전 되도록 결혼 생활에 충실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군요. 나 오늘 야근. 처음엔 늦으면 늦는다 톡이라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말도 없이 12시가 넘어 들어오고 2, 3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많았고요. 단순히 권태기라 생각했어요. 늘 좋을 순 없으니 이러다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늦는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그중 한 명이 진짜 연극 배우가 되었더라고요. 일찌감치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남편과 이혼하고 갑자기 연극 배우가 되었답니다. 처음엔 남편이 우연치 않게 연극을 보러 갔다가 만났대요. 그러다 둘이 눈이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부주의하게 켜놓은 노트북에서 카톡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뜨겁게 연애한다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당신은 너무 뜨거워. 나에 대한 마음이 뜨겁다는 거야? 아니면 내 몸이 뜨겁다는 거야? 둘 다. 사실 이 정도의 대화는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진하고 추접스러운 대화도 서슴지 않더군요. 당신이 주는 기쁨은 늘 새롭고 놀라워.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만족감을 준 적이 없거든. 내가 말했잖아. 당신과 나는 최고의 콜라보라고. 나 지금도 당신 만지고 싶어. 당신은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섹시해. 그럼 이따 공연 끝나고 바로 만나자. 오늘은 커튼콜도 무시하고 달려갈게. 바람난 남편의 실체. 인터넷에서나 보던 글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연녀 머리채 잡고 난리쳤다는 말도 100분 이해가 됐고요. 하지만 일찌감치 터뜨려서 좋을 건 없었죠.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우선 카톡 화면을 모두 카피해놨고 향후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옷에서 연극 티켓을 발견했어요. 무대 위에서 가장 섹시한 그녀를 또 보러 갔던 거죠. 수요일에 야근했다더니 연극 봤나 봐. 어? 그거. 대학 동창이 출연한다길래 보러 간 거야. 볼만해? 재밌어? 재밌으면 나도 보러 가야겠다. 당신도 본다고? 언제 갈 건데? 왜? 언제 갈 건지 말해주면 공짜표라도 얻어주게? 바람핀 사실이 들킬까 이것저것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방어하는 모습. 그걸 직접 겪어보니 가증스러우면서도 살짝 재밌더군요. 그러는 중 시어머니의 상트집도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잠실 고모네 딸내미 결혼한단다. 시간 비워놔라.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시간 되는지. 걔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너만 와. 굳이 같이 올 거 뭐 있어?
어떻게 저만 가요? 그 사람이랑 같이 가야죠. 동서는요? 걔는 원래 이런 데 안 다녀.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 것 같더라. 그럼 저도 안 갈게요. 저는 토요일마다 테니스 치러 가거든요. 예, 시집을 왔으면 시집 행사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깟 공 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집안 결혼식을 빠지니? 그깟 공 치는 건 테니스나 골프나 같잖아요. 테니스 공이 골프 공보다 더 커요, 어머니.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저는 조금 더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은 건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무대 위에서 유난히 섹시하다는 그녀의 인스타를 보았습니다. 유명 배우도 아니고 대사 두어 마디 있는 단역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열정 뜨거운 여자임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 사진도 떡하니 있더군요. 새로운 기쁨을 알려준 친구, 그 우정 평생 간직할게라는 문구까지 적어서요. 우정? 우정 같은 소리 하네. 연애, 사랑,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욕정이겠지. 분류는 그 감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추잡하고 더럽다는 걸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고모님 댁 결혼식 있다는 얘기 안 해? 아, 들었어. 당신이 당당하게 안 간다 했다고 엄마랑 아빠랑 가신대. 어머니가 내 욕 좀 하셨겠네. 그럼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어? 동서가 안 가는 건 당연하고 내가 안 가는 건 욕먹을 짓이다. 재수 씨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솔직히 자기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시집 오면 꼭 뭘 해야 돼? 간쓸게 빼고 시부모님 극진히 모시고 허드렛 일 다 하고 집안 대소사 여기저기 참석해야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사위로서 뭐 했는데? 혼자 계시는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길 했어? 아니면 용돈을 챙기길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됐다, 그만하자. 답도 없는 얘기해서 뭐 하겠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방어할 말이 없는 거겠죠. 남편과 막 알고 지내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레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시던 분이었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할아버지까지 극진히 모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정확히 3년 만에 아빠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너무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 엄마도 오빠도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때 남편이 엄청 위로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썸 타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와서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줬죠. 아빠를 보내드리고 저도 모르게 상실감이 컸나 봐요. 일하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울음이 터졌죠. 그때 제 곁에 있던 사람이 남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거죠. 결혼하던 날에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엄청 울기도 했고요. 아빠의 기일이 다가오자 오빠네가 서울 올라와 하룻밤 자고 간다길래 저도 친정에서 1박 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일이라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서 자고 온다니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없었겠죠. 상간녀를 만날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태클을 걸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이 먼 것도 아닌데 굳이 자고 올 거 뭐 있니?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다음날 바로 이리로 와서 할머니 생신상 준비해라. 올해는 우리가 챙겨드리기로 했어. 큰집 식구들까지 다 올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돼. 이번에도 동서는 안 오나요? 너는 참 웃긴다. 꼭 개를 걸고 넘어지더라. 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맏며느리랍시고 꼭 그렇게 아랫사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마음 좀 넓게 써. 그게 맏며느리 도리야.
아들이 사위돌이 남편돌이 못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식상하리만큼 뻔하고 정형화돼 있는 말만 하셨기에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동서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할머니 생신이니 동서도 와야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큰집 어르신들 오시고 할머니까지 오시는데 동서도 얼굴 비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건 네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니들끼리 얘기하면 될 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안 그래도 동서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네, 그건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의 되도 않는 억지를 들은 후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상을 집에서 차린다고요? 여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별일이네. 늘 밖에서 외식했거든요. 할머니 보리굴비 좋아하셔서 가는 식당도 늘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동서는 어떻게 할래? 혹시 뭐 약속 있으면 알아서 볼일 보든가 편하게 해. 나 혼자 준비해도 괜찮아. 약속이 있긴 한데 되도록 일찍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동서와의 전화를 끊고 보니 통화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친정집에 가기 전에 집에 좀 들러라. 빈손으로 보내기 민망하니 와서 전복 좀 챙겨가. 전복? 나 친정 갈 때 손에 뭘 들고 가는지 걱정하실 분이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절대 이럴 분이 아닌데 또 무슨 꿍꿍인가 생각했다가 갑자기 긍정회로가 돌려지더군요. 그래, 어쩌면 친정 가는 며느리한테 뭐라도 쥐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걸로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긴 하지만 그래도 긴 인생 사신 분이니 어른다운 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역시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친정 가기 전에 시댁에 들러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이거 갖고 가서 어머니 드려라. 아버지 하시는 분이 선물 보내주신 건데 네 아버지랑 나랑 둘이 먹기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귀한 건데 남 주긴 아깝잖아. 너나 네 신랑이나 집에서 밥 먹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 어머니 드시라고 해.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비록 돈 주고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차에 싣고 박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럼 그렇지 않은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뚜껑을 여는 순간 확 올라오던 몹쓸 비릿한 냄새.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한 건지 신미 넘는 전복 중에 멀쩡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상한 걸 모르고 줬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아니요, 그럴 리 없었어요. 세상에 누가 사돈댁에 보내는 선물을 확인도 안 하고 주겠어요. 당장이라도 시댁에 올라가 박스채 내동댕이 치며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아들 바람 피우는 건 알아? 이러고도 당신이 시어머니야?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라고 발악하고 싶었지만 뻔하잖아요. 상한 거 몰랐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시댁에게도 남편에게도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구석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할 이유가 없었죠. 불륜에 빠져 눈에 뵈는 게 없는 남편,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 행동 하나하나 가정교육이 의심되는 동서.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 하루하루 쌓여왔던 분노 슬슬 터트릴 때가 온 거였어요. 아빠 봉안당을 찾아 못난 딸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탈하게 잘 살길 바라실 텐데 곧 이혼녀 딱지를 붙이게 됐으니 아빠에게 너무나도 죄송했죠. 하지만 아빠도 제가 그런 대접받으며 살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잘못한 거 없이 죄인인 듯 살아가는 딸보다는 용기 있는 딸을 더 응원하실 거라 믿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에서 하룻밤 자지 않고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전복은 차 트렁크에 조금 더 묵혀뒀고요. 시댁에 올라가며 다시 들고 갔어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어머니 댁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오지.
그러고 싶은데 아직 일이 덜 끝나서 저녁 때나 갈 것 같아. 사실 남편은 전날 외박을 했습니다. 말은 지방 출장이라고 했지만 뻔하죠. 불륜녀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친절하게도 그녀가 SNS에 증거를 남겼더라고요. 더없이 행복한 하루, 짜릿함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와 함께 낚시터 사진이 올라왔는데 뒤로 보이는 차 바로 남편 차였습니다. 그래, 짜릿하겠지. 행복하겠지. 그 행복 곧 끝나겠지만 일단은 마음껏 즐겨. 마음 같아선 좋아요를 꾹 눌러주고도 싶더라고요. 시댁엔 아무도 없었고 식탁에 온갖 음식 재료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댁 왔는데 어디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모시러 왔지. 근데 이제 온 거니? 네, 지금 막 도착했어요. 좀 일찍 좀 오지. 이제부터 준비해서 언제 밥을 먹어? 서둘러. 지금 우리 할머니랑 나들이 왔다가 들어가는 중이야.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어서 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 뒤로 동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형님 고생 좀 하시겠네. 고생? 그래, 이 정도 고생쯤이야 해주지 뭐. 전 그 사이 음식은 하지 않았고 식탁에 앉아 느긋하게 유튜브를 봤습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10분 후에 도착한다. 들어가자마자 밥 먹어야 되니까 상파 놔라.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어요. 어머니가 준 전복까지 넣어서요. 잠시 후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그 집 가족들이 들이닥치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너 라면 끓였니? 생일상 봐놓으라니까 라면을 끓여?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 눈 붙인다고 누웠는데 그새 잠이 들었네요. 일단 다들 배고프시다고 해서 급한 대로 라면부터 끓였어요. 얘가 진짜 제정신이야? 할머니 생신날 라면이 뭐야, 라면이? 우선 여기부터 하세요. 서둘러 준비할게요. 그래, 그 라면이라도 줘라. 뭐라도 먹자. 라면을 냄비에 덜어 큰 대접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복도 하나 턱 올렸죠. 그러자 전복을 보고 시어머니의 발악이 시작되더군요. 뭐야, 이 전복은? 어머니가 주신 전복이요. 저희 엄마가 너무 귀한 거라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도로 주셨거든요. 기왕이면 할머니 생신상에 올리라고요. 그냥 라면보다는 전복라면이 더 영양가 있잖아요. 큰아버님, 어서 드세요. 조카 며느리가 신경 써서 끓여준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고맙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큰아버지 손에서 젓가락을 뺏는 겁니다. 안 돼요, 시숙님. 드시지 마세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순간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안절부절 몸둘 바를 모르더군요. 어머니, 왜요? 지금 방금 끓인 건데 면 불기 전에 드셔야죠. 시어머니는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나름 손짓은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너 여기에 전복 넣은 의도가 뭐야? 네 어머니 드시라고 보낸 걸 다시 갖고 온 이유가 뭐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귀한 거니까 할머니 생신상에 올리라고 했다고요. 왜요? 뭐 잘못됐어요? 너 일부러 이런 거지? 뭐가요? 못 먹을 음식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런 거잖아. 못 먹을 음식이요? 그러는 어머니는 왜 못 먹을 음식을 저희 엄마 주셨어요? 상할 대로 상한 음식을 왜 보내셨냐고요. 우리 집 사람들은 상한 거 먹어도 되고 이 집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할머니도 계시고 큰 집 어른들도 계신데 목소리 낮춰라. 그리고 눈치를 보니 시아버지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 싶었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랬지, 적당히.
하다 상한 음식을 사돈댁에 보내. 아이 좋은 날 이게 무슨 사달이야? 자신의 만행이 드러나고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까지 들어 기죽어 있는 시어머니 옆에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동서가 아니었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많이 선을 넘으셨네요.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너무했다. 너무했다고? 맞아. 나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해보려고 해. 어머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댁 어른들한테 막 대들어보겠다 이거예요? 대들다니? 뭐하러 대들어? 깔끔하게 연 끊으면 그만인데. 연을 끊는다고요? 이깟 일로요? 동서라는 여자는 확실히 저와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이깟 일이라 치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몇 년 일찍 시집왔다고 손윗사람처럼 구는 태도를 보니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죠. 이깟 일이라고? 일단 나한테는 이깟 일이 아니고 또 연을 끊을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아. 어마어마하지. 저의 폭탄 선언에 모두들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을 깬 건 도어락 소리였어요.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하도 일찍 오라길래 일도 다 못 끝내고 달려왔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라도 사들고 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오자마자 넉살 좋게 쫑알쫑알대는 남편. 그러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멀뚱멀뚱 식구들 얼굴을 보더군요. 얘가 우리랑 연 끊는단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또 뭐 때문에 삐진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연을 끊다니. 그네 너 똑바로 얘기해봐라. 연을 끊겠다는 건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는 뜻이야? 아니요. 그건 발길을 끊는 거지 연을 끊는 게 아니죠. 당신 왜 그래? 할머니도 계시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계신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나간 놈.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됐더군요. 어쩌겠어요. 이제부터 똑바로 알려줘야죠. 무슨 짓? 그러는 넌 여태 무슨 짓 하다 왔니? 차마 발길이 안 떨어졌을 텐데 용케도 시간 맞춰 왔네. 나 더 이상 너랑 안 살 생각이야. 어떻게 보면 잘 됐네. 집안 어르신들 다 계신 상황에 얘기할 수 있어서. 너 지금 내가 상한 전복 줬다고 이혼하겠다는 거니? 그 전복 네 신랑이 준 거니? 내가 준 거잖아. 왜 꾸준 신랑한테 화풀이야? 한참을 기죽어 있던 시어머니의 기세가 꾸물꾸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꿎지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어젯밤부터 이혼녀랑 알콩달콩 놀다 온 거예요. 장담하건대 알콩달콩 침대에서 뒹굴다 왔을걸요?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차마 모르겠지 했던 사실이 들통났을 때 나오는 표정. 네, 바로 딱 그 얼굴이더군요. 아니야? 내 말 맞잖아. 당신 요즘 이혼한 대학 동창이랑 즐겁잖아. 무대 위에서 유난히 섹시하고 더없이 뜨거운 최고의 콜라보. 그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네, 아버님.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는 남편이 그녀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프린터 해놓았고 대략 40장가량의 A4 용지를 준비해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큰 글씨로 뽑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건 그 이혼녀가 SNS에 올린 사진이고요. 참 친절하더라고요. 일부러 저보라고 올린 줄 알았어요. 아버님과 큰아버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내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부러 프린트해서 드리는 건 차마 제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열정 넘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새로운 면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랑이 바람을 폈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전에 그러셨죠?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 텐데 정성껏 챙기라고.
야근했으면 저도 정성껏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혼녀랑 놀러 다니는 남편에게 정성을 쏟을 순 없더라고요. 너 이거 사실이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지어낸 얘기요? 자기가 말해봐.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써 남편의 바람이 확실해졌죠.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 말 않고 계시던 할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 피곤하다. 들어가 누워야겠다. 밥 생각이 싹 사라졌어. 큰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에 방관만 하고 있던 동서가 또 나서더군요. 형님,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남편 카톡을 어떻게 훔쳐볼 수가 있어요? 훔쳐볼 필요 없었어. 이 사람이 보란 듯 카톡창을 열어놨더라고.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소송에 가더라도 완벽하게 이기겠어요. 글쎄, 소송으로 갈지 그냥 편하게 이혼할지는 바람핀 당사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 김에 얘기하는데요. 처음부터 형님은 우리 집 식구 같단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랄까, 이유 없이 정이 안 간다고 할까? 어쩌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 애도 없으니까. 나도 이 집 식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어. 동서나 많이 이 집 식구해. 아까 나한테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지? 그에 비해 동서는 참 무던한 사람 같다. 무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마침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아직 식사 전인 거예요? 내가 제때 온 건지 모르겠네. 제때 오신 거 맞아요.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요. 시동생 역시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얘기해 보세요, 형님. 제가 무던하다뇨? 그게 무슨 뜻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인 내 남편도 바람피는데 나름 사장님 소리 듣는 동서 남편은 바람 안 필 것 같아? 증거 있어요? 이 사람 바람핀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버님 보시고 있는 종이들 훑어봐. 거기에 확실한 증거 있으니까. 난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거든. 우연치 않게 남편의 카톡 화면을 보던 날, 남편은 노트북에 카톡 화면을 띄워놓고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전 내연녀와 나누던 대화를 캡처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오더군요. 형 지난번에 갔었던 역삼동 업소 말이야. 거기서 누구 찾으랬지? 남편은 어디선가 시동생 질문에 따박따박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초이. 무조건 초이로 초이스할 것. 이 집 형제들은 어쩜 이렇게 친밀한지 업소녀들까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살펴봤어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형, 나 200만 원만 빌려줘. 카드값 모자라. 어디에 썼길래 카드값이 모자라. 지난달에 업소를 너무 많이 갔어. 갈 때마다 기 빨리는데도 그 맛에 계속 가게 되네. 그러다 재수씨 알면 난리 날라. 난리가 다 뭐야. 나 그 집 꼴로 쫓겨나.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빨리 200 보내줘. 다음 주에 줄게.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진하고 더러운 얘기도 많더라고요. 형, 친구가 한다는 병원 어디랬지? 거기 가면 비아그라 처방받을 수 있나? 네 나이가 몇인데 그게 필요하냐?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 없는데 언제 어느 때 발동 걸려서 업소 갈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다니려고. 돈 주고 즐기는 건데 확실하게 뽕 뽑아야지. 미친놈. 알았다. 친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이따 오후에 들려봐. 근데 형은 아직 그거 필요 없어? 돈 주고 하는 거면 몰라도 마음이 움직여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단다. 고정적으로 애인 두고 하는 거 너무 위험해. 늘 조심해, 형. 너나 조심해, 이 병신아. 좋게 보면 더없이 가까운 형제 사이입니다. 이런 것까지 터놓고 얘기 나누는 형제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서로 첩까지 소개해주는 형제지간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의 카톡 내용을 본 동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군요.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영문 모르는 시동생은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당신 왜 그래? 아이, 뭐 보고 그러는 건데? 손 저리 안 치워? 이제 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러운 새끼,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동생은 찍소리도 못하고 동서에게 처맞을 뿐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맞으면서도 뭔가 큰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뭐? 영업하느라 피곤해? 여기저기 비위 맞추느라 기빨려?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느라 기빨린 거잖아. 우리 엄마가 복날이라고 한약까지 지어줬는데 그거 먹고 이 짓 하고 다녔니? 어? 남봉꾼 아들을 둘이나 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왜 그렇게 절 미워하셨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왜 그렇게 날 피곤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집과 영 끊을 때 끊더라도 그 이유는 알아야겠어요. 제가 해온 혼수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단비가 성에 안 차셨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럼 왜 그러셨는데요? 동서네처럼 남편 사업 자금 대주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신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냐고요? 참다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싶더라. 그냥 그러고 싶었다. 참 허무한 대답이더군요. 혹시라도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어찌나 허무하던지 순간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생신날 자식과 손주들 다 모인 자리에서 험한 꼴을 보여드려 할머니께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일로 건강이 나빠지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 일보다 제 앞날에 집중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의 SNS 계정이 사라졌더군요. 역시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어머니랑은 다르게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었다. 걸핏하면 징징대고 샘 많고 욕심 많은 마누라만 보다가 이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 확실히 표현하는 네가 멋있어 보이더라.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아들놈으로 인해 받은 상처, 애비로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늘 건강 챙기거라. 시아버지의 문자에 눈물이 찔끔 나긴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 얼굴 봐서 그것만은 참았죠. 왜냐면 두 아들 모두 이혼할 게 뻔했고 그 아들들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시동생은 그야말로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게 처가에서 해준 거였기에 건져올 건 하나도 없었죠. 두 사람 사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친권마저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뻐했던 며느리, 싫어했던 며느리 모두를 잃고 살아갈 시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지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는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컬트 영화 같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어쩌다 결혼하게 됐고 이유 없이 시댁에서 미움받았고
그러던 중 남편은 바람나서 정신줄을 놓고 그 상황에 생각 없이 휘둘렸다면 제 인생은 더 힘들었겠죠. 결혼은 후회되지만 이혼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저 앞으로는 더 똑부러지게 살려고요. 모두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